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운동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퇴진운동본부의 소환운동에 맞서 이번에는 말실수 하나로 군수를 끌어내리는 건 지나치다며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주민 소환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을 반대하는 500여 명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 군수의 친일 망언은 말실수로 이를 빌미로 군수를 끌어내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말 한 번 실수했다고 보훈군을 시끄럽게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훈 스포츠센터 건립과 대추축제 성공 등 10년간의 군정 성과도 평가해줘야 한다며 주민 소환은 군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업적을 남기셔가지고서는 음식점이나 또 상가나 또 스포츠 메카 전국에서 오면은 그분들이 쓰고 하는 그 이벤트가 이 어마어마한 그 숫자거든요.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정군수 주민 소환 서명 운동. 정군수 퇴진운동본부 측은 단순히 친일 망언뿐만 아니라 펀파크 사업이나 속리산 숲체험 마을 사업 등 적자를 내는 불필요한 사업들에 집중하면서 정작 보훈군민의 40%인 농민에 대한 정책은 없는 등 불통행정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군수의 친일 망언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제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불통행정, 비리, 이제 의혹이 가는 비리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서명운동은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정군수 소환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더욱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장에선 명절 표심을 잡는 것이 4월 총선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대 정당에 도전하는 3세력과 정치 신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총선 정책 홍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정계 복귀한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정작 안철수계로 통하는 김수민 의원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중도 실용 노선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15 총선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이 우뚝 서고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바꿀 겁니다. 정의당은 충북도당 차원의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의당에 주는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찍은 한 표가 사표가 되지가 않고 나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가 열렸습니다. 정치 신인들도 설 명절을 앞두고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앞다퉈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민주당의 충주 선거구 기대주로 떠오른 김경욱 예비후보는 원도심 재생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충북도청의 제2청사를 도심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당에선 청주 상당의 윤갑근 예비후보가 정우택 의원에 대한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 의원과의 공천 경쟁을 의식해 당내 기득권 세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 정치가 필요하고 청주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국당에선 또 최영준 변호사가 청주 서원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해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북 지역 선거구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연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청주 청원 선거구입니다. 청원구는 현역 의원과 지방의원 출신 후보 간 3자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원구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내리 사선을 한 곳입니다. 아직 당내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아 큰 변수가 없는 한 5선 도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선의 관록에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사 이미지도 갖췄습니다. 변의원의 아성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역 의원 간 대결로 일찌감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총선 1년 전부터 지역구 사무실을 연 김 의원은 30대 젊은 일꾼임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청원구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이슈를 선점하며 지역구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3정당 후보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17대 총선 이후 충북에서 제3정당이 지역구를 차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멘토인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라는 커다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안철수 바람을 타고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한국당에선 3선 청주시 의원에 시장까지 지낸 황영우 청원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황 위원장은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성격에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이 불거졌지만 발빠른 수습과 사과로 오히려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원 선거구는 도농 복합 선거구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주 지역 선거구 가운데 유권자들이 가장 젊다는 점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전담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미하게 법을 어긴 학생은 학교에 인계하거나 훈방하되 반복 위반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청주공항이 검역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역 당국은 청주공항에 우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을 잇는 직항 노선은 없지만 제3지역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열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 해외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문화도시에 선정된 청주시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 거점도시 선정에도 도전했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관광도시들과 경쟁 중인데 청주시는 공항과 철도를 통한 전국 교통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개항 22년 만에 이용객 300만 명 시대를 연 청주 국제공항.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은 이용객 800만 명을 돌파했고 충청북도가 제안한 강호축은 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관광 거점 도시에 도전한 청주시는 하늘길과 철로를 통한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체부 주관의 최종 심사에서도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직지 특구와 문화체주창시, 수암골, 성안길을 잇는 신구가 조화된 관광 코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이 너무 밀집하다 보니까 이걸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이 공모사업의 목적이거든요. 수도권에 밀집한 관광객들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뿌릴 수 있는 그 관광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비 500억 원 등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 거점 도시 공모에는 전국 22개 기초단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9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 전주, 통영, 경주, 강릉 등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표 관광 도시들과 최종 4곳에 포함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 성안길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청주를 비롯하여 충북에 찾아준다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도시 선정과 함께 청주의 관광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은 오는 23일쯤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얼마 전 한 60대 남성이 저희 CJB를 찾아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차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이제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기까지 청주시 공무원 2명의 보이지 않는 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휴대전화도 없고 가진 게 없다며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은혜를 알리고 싶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60대 A씨는 과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수차례 복역했습니다.
사회로 나오자 당장 머물 곳도 없어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출소하고 가진 거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가족도 없고 이랬다 보니까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도 안 되고. 그러던 A씨가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았다며 2명의 청주시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먼저 사비로 은혜를 베푼 청주시청 이호남 팀장입니다. 저한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50만 원씩, 50만 원씩 300만 원을 저한테 도와주셨어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준 고마움을 잊지 못해 이 팀장을 직접 찾아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A씨와 E씨의 인연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가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은 게 계기가 됐는데 그때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본성은 착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도 마땅한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고 뭐인지 모르게 사회에서는 부적응적으로 다 사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A씨가 두 번째로 고마움을 전한 사람은 수곡 이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김태균 씨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챙겨주고 따뜻한 말로 힘을 준 은인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맡은 바 업무하면서 다행히도 저렇게 좋으신 분들 민원에 오셔갖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요. 부끄럽습니다.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선행과 이를 통해 새 출발을 다짐한 출소자의 사연이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65%가량 늘어난 3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107억 원,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23억 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15억 원,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9억 원 등입니다. 진천군과 충북개발공사가 진천군 덕산읍에 진천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덕산읍에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과 주거용지가 복합된 복합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규모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지난 2018년 청주시 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협회는 검찰이 냉동고 사건만 약식 기소하고 다른 학대 사건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며 재수사와 함께 강력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에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충북대병원 직원 일동이 272만 6천 원, 음성군 대소수영장 연수반 좋은 하루짱팀 일동 82만 원, 로충칭 마라탕 55만 8,240원, 보은 산회면 장갑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천 내토중학교 학생회 21만 3천 원, 제천 봉양읍 미당 1위 경로당 20만 원, 청주 대성동 우성아파트 경로당 회원 일동 15만 원, 증평 중리초등학교에서 12만 1,150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대성동 우성아파트 경로당 강건치 회장 5만 원, 보은 속리상 황간의 자연산 버섯 요리 3만 원, 청주 탑 대성동 19통 이재숙 김칠곤 씨께서 각각 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32대 충청북도 체육회장 취임식이 오후 3시 S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새해 농업인 멜론 실용교육이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밤에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5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1도, 충주 보은 영하 1도 등 영하 3도에서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7도, 충주 6도 등 5도에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도로가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